오르세 미술관에서 만나는 오기스트 르누아르, 장 프랑스와 밀레, 에드가 데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르세 미술관 나들이 온라인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르세 미술관의 작품이 전시된 대표 화가 르누아르와 밀레 그리고 드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이 세 화가들의 다양한 미술 세계를 만나볼 겁니다. 오르세 미술관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다고요? 프랑스 파리엔 루브르 박물관, 퐁피두 미술관, 그리고 오르세 미술관이 있답니다. 오르세 미술관은 좀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오르세 미술관이 있는 이곳은 원래 기차역이었답니다. 신기하죠?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를 위해 만든 기차역이었는데요. 세월이 흘러 기차의 폭이 넓어지면서 이 기차역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죠. 거의 50여 년 동안 버려졌던 이곳은 미술관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답니다. 당시 기차역이었음을 보여주는 시계 모양이 인상적인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기념 촬영을 하곤 한답니다. 오르세에서 만나볼 세 화가 중 먼저 르누아르를 소개합니다. 행복을 그리는 화가, 색채의 마술사로도 불리우는 화가입니다. 밝은 색, 그리고 부드러운 분놀림, 여인이나 어린이들을 아름답게 표현한 화가로 유명하죠. 물랭드 라 갈레트의 무도회란 작품을 소개합니다. 물랭드 라 갈레트는 파리 사람들이 어울려서 함께 춤추며 즐겁게 놀던 곳입니다. 몽마르트 언덕에 있던 이곳은 원래 밀을 가루로 만드는 풍차가 있던 곳이죠. 이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팔기도 했다고 해요. 르누아르는 이곳을 1년이 넘게 드나들면서 스케치를 반복했죠.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보는 이런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드레스, 모자 등으로 멋을 낸 사람들이 즐겁게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군요. 나뭇가지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르누아르는 물감을 팔레트에서 개지 않고 캔버스에서 바로 섞었다고 해요. 그래서 인물들의 윤곽선이 좀 모호하게, 확실치 않게 보이죠. 색이 번진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기법 덕분에 이 그림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 그리고 대상들이 부드럽고 자연스레 어우러지는 느낌을 주기도 한답니다. 이런 부드러운 색의 표현이 바로 르누아르 그림의 매력이랍니다. 미션, 이 두 그림의 차이점을 찾아라. 여기 두 개의 작품이 있습니다. 피아노 치는 여인, 한 여자분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군요. 그리고 피아노 치는 소녀들, 두 소녀가 정답게 피아노 앞에 있습니다. 모두 르누아르의 작품입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5초 주겠습니다. 차이점을 알아내 보세요. 힌트는 윤곽선입니다. 찾아낸 친구도 있군요. 예, 맞아요. 분명하지 않은 윤곽선과 뚜렷하고 섬세하게 묘사한 윤곽선의 차이입니다. 두 그림 속 주인공들의 드레스 주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윤곽선의 차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피아노 치는 여인의 하얀 드레스 주름은 거의 뭉뚱그려져서 나타나 있는 반면 두 소녀가 등장하는 그림 속 드레스 주름은 무척 자세하고 섬세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피아노 치는 여인은 르누아르의 초창기 작품이죠. 소녀들이 등장하는 작품은 그로부터 17년 뒤의 작품인데요. 르누아르가 이탈리아, 폼페이 등을 여행한 후에 그린 작품입니다. 종전과 다른 섬세하고 세밀한 묘사로 그림 기법이 변화한 것이 느껴집니다. 두 번째 만나볼 화가는 밀레입니다. 밀레는 농민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주로 그린 화가입니다. 밀레가 살았을 당시 프랑스에선 농민이나 노동자들을 그림에 담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죠. 밀레는 한 통의 물감을 사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지만 자연을 배경으로 농민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솔직한 모습들을 그림으로 표현했답니다.
밀레는 그림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과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렸죠.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직하고 소박한 모습이 담긴 그림들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답니다. 밀레의 대표작 중 하나인 이삭줍기라는 작품입니다. 3명의 여인이 무언가를 줍고 있습니다. 바로 곡식을 추수하고 남은 이삭이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밀레의 이삭줍기, 이 속에 등장하는 세 사람은 힘들어 보이나요? 아니면 즐겁게 이삭을 줍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19세기에 프랑스에서 이삭줍기란 농촌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부자들이 베풀어주는 일종의 특별 행사였어요. 농장의 주인들은 가난한 농민들에게 추수 끝난 들판에서 이삭을 주워가도록 허락했습니다. 배고픈 많은 농민들에 비해 남아있는 이삭의 양은 턱없이 부족했겠죠? 아무나 이삭을 주워갈 순 없었답니다. 이삭을 줍는 이들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밀레가 살았을 당시 부유한 사람들은 밀레 그림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요. 밀레는 부자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아서 늘 가난한 화가였습니다. 미션! 이삭줍기라는 작품의 준비 과정이었던 밀레의 데생을 보여드릴 겁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 데생과 이삭줍기 완성 작품과 다른 부분을 3개 찾아보세요. 여러 부분이 다르죠. 먼저 뒤에 쌓여있는 곡식 더미 부분이 다릅니다. 데생에선 좀 더 많은 부분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완성작에서 보이는 말탄 보안관이 데생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데생에서 보이는 앞쪽 부분의 건축 도미도 완성작엔 보이지 않습니다. 찬찬히 살펴보면 또 다른 부분들이 여럿 보일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만나볼 화가는 르누아르, 고흐와 함께 인상주의 화가로 분류되긴 하지만 인상주의 화가로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드가입니다. 에드가 드가는 빛에 따른 색조 변화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다른 인상주의 화가들처럼 야외에서 작업하는 것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고요. 드가는 데생을 몇백 번 되풀이해서 그린 후에 진짜 그리고자 하는 것을 그려낼 수 있다고 했죠. 순간적인 모습을 그려내려 한 인상주의와는 생각이 다른 부분이죠. 그렇지만 그림 속에 사람들의 느낌, 생각, 감정을 담아내려고 한 것은 인상주의 화가들과 같았습니다. 드가는 부유한 은행가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고 해요. 자기 집 방 하나를 작업실로 만들어 그림을 그리곤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희망에 따라 법률을 공부하는 학교에 들어갔지만 얼마 안 돼서 그만두고 맙니다. 몇 년 후 드가는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공부하죠. 앞서 살펴보았던 화가 르누아르는 그림에서 행복한 모습을 그리려 했다면 드가는 그 당시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 두려움, 힘없음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표현하려고 노력한 화가였어요. 드가는 특히 발레를 주제로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요. 유화, 파스텔, 조각까지 합치면 거의 1,500여 점이 넘는 발레 관련 그림을 남겼다고 해요. 요즘은 예술가로서 존경받는 발레리나지만 드가가 살던 시기에 프랑스에 발레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이 집안을 먹여 살리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던 직업이었다고 해요. 드가는 발레리나의 화려한 삶이 아닌 고달픔이 느껴지는 그림들을 그렸어요. 드가의 작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증권가의 초상이란 작품이에요. 인상주의 전시회에 출품했는데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작품이죠. 아직 다 그리지도 않은 미완성의 작품을 내놓았다고 말이죠. 드가가 활동했던 시기엔 사진기가 발명됩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똑같이
있는 그대로 그리던 초상화는 화가가 아무리 잘 그려낸다 해도 사진기를 따라갈 수는 없었겠죠? 드가는 사진기가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초상화에 나타내려 했어요. 이 증권가의 초상이란 작품은 에르네스트 메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입니다. 가운데에 안경을 쓰고 있는 신사분이시죠. 주변 인물들의 움직임 그리고 활기찬 모습을 표현해내고자 드가는 특별한 붓질을 합니다. 얼굴을 자세히 그리지 않은 것이죠. 마치 다 그리지 않은 미완의 그림처럼요. 이 그림을 보며 사람들은 많은 상상을 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에르네스트 메이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 또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번 시간엔 오르세 미술관의 화가 3인방 르누아르, 밀레, 드가를 만나보았습니다. 즐겁고 특별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선생님도 여러분 만나서 기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만나기로 해요. 안녕!